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4월 첫날이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0.5%의 하락으로 코스피가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초가 밑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날씨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 주식시장은 조금 흐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닥은 그래도 시초가를 조금 회복하면서 종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0.4%의 하락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오늘은 조금 흐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의 하락폭 대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부진했던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1% 내외에서 그렇게 큰 등락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월 첫날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개인이 크게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또 기관은 7,800억 규모의 비교적 큰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와 함께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지 않았던 만큼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죠. 처음에 7만원대를 이탈하고 나서 바로 다시 7만원을 회복했다면 지금은 6만원대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다시 7만원대를 안착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수급이 참 좋지 못하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틀 동안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삼성 SDI, 오늘은 비교적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모처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체를 보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보험 모든 주체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는 비교적 낙폭이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대한항공, S-오일, SM, 현대모비스, 기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호텔신라, 하이브, LG에너지솔루션, 루트로닉,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리오프닝 관련주에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종료된 미국 증시를 보면 썩 흐름이 좋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S&P 500은 1.6%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그동안의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반대될 수 있는 긴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5%의 하락과 함께 S&P 500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 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6%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모처럼 긴 음봉과 함께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는 0.4%의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8%, 반대로 중국 상위지수만 0.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를 제외한다면 아시아 시장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오늘이 4월 첫날이었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전쟁을 낙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이슈가 계속 나옴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자, 어제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외적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이게 발표가 되었는데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의 상승을 방해한 이유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이른 전쟁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물가지수를 참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또 지금 보시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참조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후자로 말씀을 드린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6.4%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는 이슈와 함께 연준이 어쩌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가 됐던 간에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의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자, 지수 자체가 16%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그게 어제 미국 증시의 급락을 부추겼던 본질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도 크게 상승한 폭도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낙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며칠간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조정을 거치고 계속해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시장이든 간에 아무리 시장이 좋던 나쁘던 매일같이 음봉만 그리면서 빠지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매일같이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시장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살펴보면 비록 미국 증시만큼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3월 중순부터 해서 약 보름 정도 대체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네이버, 인터넷 기업도 바닥에서 조금 상승이 나왔죠. 약 12%, 13%,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도 바닥에서 고점까지 약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인터넷 기업들 다들 3월 중순에 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반등도 나오지 않았고 직전 저점, 자칫하다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사실 하이닉스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조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은 2분기부터 DRAM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반도체 설계 1위 기업인 ARM은 인수 검토 중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 이 ARM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측에서는 지난해 키파운드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었는데, 팹리스 기업을 인수 검토한다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신사업의 빠른 안착을 도모하려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검토 중이라고 했던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주가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정말 많이 올라봐야 3%,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 내외에서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가져봐야 되냐면, 자, 이 종목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약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빠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투자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별 종목, 주식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펀드나 적금의 개념으로서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무겁게 투자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성격상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라면 저는 절대로 삼성전자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내가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DB하이텍.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단기간 내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반도체 업종 중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할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안정성이죠. 자, 과거의 많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특히 20년 동안의 긴 흐름을 봤을 때 20년 동안의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 과연 몇 종목이나 될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업종 특수성이라든지 삼성전자만의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20년 동안의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에도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정성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분기 배당이에요. 내가 설령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 분기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장 투자하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다.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는 정말 한두 달 나의 승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가 2, 3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런 개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6만 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4일부터 최대 인원을 10명까지 그리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그리고 시간 제한 없이 그렇게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 관련주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점 방역정책 완화에 대해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라면 점점 조심할 때가 다가오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가 리오프닝 관련주의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 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면 반대로 지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 이런 쪽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업종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를 봤을 때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의 상승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항상 기대감에 매수해서 뉴스에 팔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은 그런 전략을 시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업종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첫날이었는데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만우절인 만큼 시장이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